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SBS 충격 속보, 저축 새마을 농협 난리 났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상호조합이 금감원의 현장 점검을 받는 등 부실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반포 공매, 부실 사업 등으로 제2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계열사인 SBS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상태를 선포하며 건전성 여부, 이금융권 조치, 금융불안 요인 해소를 단행한 상황입니다. 이금융권은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SBS 충격 속보, 저축 새마을 농협 난리 났다. 지금 단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물론 당장 부도가 났다든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PF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기 보시면 새마을금고 이어 저축은행까지 지금 이익금융권 확산됐다고 아예 KBS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속보 저축은행. 자, 먼저 저축은행은요, 신용등급 하향되고 경영실태평가까지 이번에 지금 새마을금고 신용과 더불어서 받고 있죠. 이거 잘못하게 되면 지점별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상위 20개 PF 연체율 4.4에서 11.0. 여기 보세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4.4가 11.5. 이거 좀 갑작스럽게 지금 PF 얘만이 아니고 최근에 좀 안전해지나 싶더니 이금융권 전체가 PF 연체율이 확 뛰어버렸습니다. 79개 저축은행 1543억이나 손실을 보고요. 이 손실률 100%나 확대된 상태예요.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벌써 7%에서 8% 사이, 21년 1.93%인데 이게 6%까지 3년 만에 뛰었으니 말 다 했죠. 지금은 6%에서 다시 또 8%까지 또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신협은 연체율 6.8% 급증. 원래 신협 이렇게 산림조합 이런 데는요, 농협 이런 데 1%, 2%밖에 안 됐어요. 그런 게 이렇게까지 지금 사실상 0% 근처에서 이렇게 뛰었다. 고정이하 여신도 4%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고금리 기조, 대출 건전성에 타격을 받고, 금감원은 그래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수시로 점검하겠다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한때 뱅크런이 터졌는데 이제 뱅크런의 이야기가 저축은행, 신협까지 번질 수 있고요. 저축은행은 지금 먼저 예전에 제1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제2저축은행 사태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갖고 있어요. 자, SBS 태영 위기. 이게 SBS가 이제 태영 소속인데 태영 건설사, 반포 노른자의 공매 강행, PF 정상화 등 흔들. 지금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또다시 반포 공매가 문제가 됐고 다시 또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완전 해결된 것 같지가 않아요. 선순위 채권자 과학기술인 공제위 공매 강행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양보를 할 것 같은데 좀 봐야겠어요. 반포동 도생과 오피스텔 정상화 계획도 무산됐고 반포동의 준주거 책임 준공. 자, 회계법인의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죠. 부실사업 아직도 끝나지 않는, 지금 워크아웃 됐으니까 얼마나 부실이 많겠어요. 곳곳에 PF 부실사업장, 마곡동 CP4도 이거 상당히 불안하고요. SBS TY홀딩스라고 있죠. 이게 태영건설 지분 담보로 잡았는데 이게 변수가 되고 있어요.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럭비공이에요. 지금 PF는 럭비공이다. 건설사 부도와 이금융권 부실로 PF 불똥이 터질 우려도 있습니다. 자, 위기관리. 하지만 태영이 경영 안정화 59곳 PF 사업장 정상화로 이미 진입한 상황이고 금융채권협의 한국산업은행과 이행 약정을 추진 중이고, 자, 자본 확장과 재무 재조정, 주식 거래 정지를 해소해서 정상적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과정이 순조로운 편이라서 지금 태영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는 봐요. 그렇지만 지금 마지막 고비, 이걸 넘길 수 있느냐, 마지막 허들을 넘길 수 있느냐. 자, 예금 위기 6가지. 여러분들
지금 예금 이곳저곳에 많이 해놨죠. 그 위기 6가지를 진단해 보세요. 왜 위기가 생기냐면 지금 이금융권이 부실이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PF 연체율이 지금 급등한 거예요. 뱅크런 예금 인출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두 번째,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죠. 물론 1억 상향까지 발의가 된 상태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세 번째, 예적금 금리 인하.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금융권이 문제인데 이금융권과 1금융권의 이 예적금 금리 차이가 예전에는 이렇게 났다면 이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해요. 이러다 보니까 위험 감소하고 2금융권에 왜 넣어? 1금융권에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 1금융권하고 차이도 안 납니다. 이자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 같으니까 투자로 전환, 아예 돈을 빼가지고 요즘 맨날 주식 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서울은 뛴다 어쩐다 하고, 가상화폐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뭔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은행 예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로 전환, 주식, 부동산, 금. 환율도 불안합니다. 달러가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또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는 뭐 1400이 어차피 금융위기 터지지 않으면 꼭지라고 보니까 달러를 너무 사재기 하는 것은 안 좋아요. 꼭지라고 저는 판단해요. 금융위기 터지면 꼭지가 아니겠지만 금융위기 터질 확률이 높지는 않으니까.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냐?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야지. 너무나 돈을 찍어내버린 거예요. 너무나 또 물가가 너무나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래요? 증권, 저축, 상호금융, 새마을 연체율 보시면 여기 상호금융, 신협, 와 정말 엄청나네요. 이 적자와 순이익 봤더니 수협, 그 다음에 산림조합, 농협 지금 너무 지금 크게 증가한 거 아닙니까? 몇 배에 신협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쪼그라든 상호금융 지난해 순위 마이너스 95.6, 마이너스 134.9.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배입니까? 251억, 그 다음에 591억. 지금 너무 심각하죠. 지금 폭탄이 터지기 직전.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아까도 말했지만 1%에서 7% 중반까지 치솟았고, 그 다음에 증권사는 뭐 17%, 저축은행도 꾸준히 올라서 11%, 여신전문도 5%, 금융권 전체가 3.5, 1금융권은 0.300개 안 되는데 금융권 전체는 3.55. 이 금융권이 그만큼 부실하고 또 증권사 이런 데가 위험하다는 거죠. 금감원은 사실상 비상사태를 선언한 거예요. 금감원, 신협, 저축은행 등 부실 PF 평가, 현장 점검. 금감원이 지금 건전성, 조치, 금융불안 지금 전반적으로 아주 단디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건전성, 연체율 11%, 취약등급 경영평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8%, 뱅크런. 이게 지금 행안부가 태만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신협, 연체율 6% 후반, 수시검사 착수. 결국 금감원만 엄청 바빠지게 생겼죠. 조치, 저축은행은 경영개선 권고를 계속 요구한 상태고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안 되면 명령, 퇴출까지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감시 기능도 강화했고요. 전담 명령, 퇴출. 신협, 중앙위 차원에서 관리계획 강화, 명령, 퇴출. 지금 상당하게 강력한 무기를 지금 휘두르고 있죠. 금융불안, 제일저축은행 사태보다 지금이 심각해요. 연체율이 지금 초비상이죠. 부동산 PF, 건설사와 이금융권 지속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좀 좋아지고 있다면 이걸 끄집어내지 않죠. 해묵은 거니까. 지금이 제일 안 좋아요. 내일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금융불안, 금융위기 확대 가능성. 이게 금융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관건이야. 그런데 이거 그러면 돈을 찾아야 하나요?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금융권에서 돈을 찾지는 마세요. 만기까지는 좀 버티세요. 근데 돈이 너무 많다. 그건 내가 뭐라고 말 못해요. 조금 5천이 넘어가거나 한 1억 이렇게 조금 많은 것은 상관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은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갈수록 위험해지는 건 맞지만 돈까지 빼갖고 다른 곳으로 옮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래도 경각심은 확실하게 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부동산 전망. 자, 여러분들 상급지하고 중하급지가 가격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전체 먼저 상급지. 상급지가 시세를 지금 이끌고 있죠. 전국의 20%밖에 안 돼요. 주로 서울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고 경기도의 극히 일부, 지방의 극히 일부겠죠. 중급지, 하급지는 40%.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는 중급지나 하급지일 거예요. 자, 상급지 상승폭의 변동해 가지고 움직이고 하급지도 상급지에 영향을 받는데 상급지는 올라간다 해서 중하급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상급지가 많이 뛰면 따라가겠죠, 이렇게. 근데 상급지가 생각보다 못 가게 되면 얘들은 마이너스. 즉 중하급지는 많이 폭락하지도 않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상급지 볼까요? 지역으로 따지면 강남, 한강변, 좀 넓게 말하면 서울이 되겠어요. 자, 기타 경기도, 인천, 광역시 등의 핵심 지역. 전망 강남, 한강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죠. 유의사항은 토지거래 허가제, 조정지역, 10억이 넘으면 세금이 세죠. 바로 이거에 조심해서 잡아야 돼요. 무작정 상급지라고 해서 묻지마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자, 중하급지는요 지금 집 안 잡기를 잘했다 할 정도로 아직도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지역, 경기, 지방 핵심을 제외한, 핵심이라면 극히 일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다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기 신도시 핵심 몇 군데 안 돼요. 1기 신도시도 몇 군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위성도시는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은 중급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핵심 지역이다. 굳이 핵심 지역이라고 따지면 여러분들 광역시 같은 데도 핵심 지역이 거의 없어요. 아주 잘 사는 몇 군데만 해당되는 거예요. 몇 개 아파트만.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중하급지일 텐데 좀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경기 지방에 극히 일부 제외하고 대부분이에요. 전망, 부동산 흐름에 영향을 받는데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보합이 있을 수 있고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상급지보다 너무 못 가고 있어요. 유의사항, 여기는 더군다나 인구도 줄고 공급 과잉에다가 장기 폭락 우려도 있습니다. 자, 서울 부의 지방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하급지, 중하급지 초비상 약 70%에서 80%를 차지하는 중하급지가 지금 위기예요. 7, 80%에 해당되는 대부분 부동산이 지금 정체예요. 여러분들 서울이 0.24 뛰는 동안에 지금 지방은 마이너스입니다. 수도권도 겨우 0% 약간 올라섰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집값이 막 폭등하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일부만 뛰고 있고 대부분 지역은 오히려 하락하거나 잠잠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뜻이죠. 거꾸로. 공사비는 올라가고 인구는 감소하고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위험지역이 어디냐? 굳이 따지자면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이에요. 자, 지방도 대부분이에요. 핵심의 일부 빼고 인구 감소, 총인구, 생산인구 감소, 주택수요층 부족,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저출산, 고령화, 젊은 층은 줄고 노년층은 증가하는 거. 위험지역, 지금 말씀드렸던 곳들이 인구 감소, 산업체 부족, 서울에서 원거리, 바로 이런 곳들이 문제입니다. 공급은 또 엄청 많아요. 주택 잉여 공급. 지금 여러분들 서울을 제외하고는요 경기도나 인천의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50군데가 넘어요. 물론 올해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적다 뿐이지 계획은 무지막지하다고요. 수요 부족. 지금 수도권 공급가에 1기, 2기,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120곳이나 돼요. 1, 2, 3기가. 너무 많죠. 이거 공급과잉이고 수요 부족. 빈집이 1000만, 은퇴자도 1000만, 1인 가구도 1000만. 자, 부동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 세 가지. 빈집, 은퇴자, 1인 가구. 그럼 이게 이분들이 어디를 내팽개 치겠어요? 당연히 상급지보다는 중하급지를 내팽개 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집값이 지금 대폭락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잡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집을 매수하고 싶다면 상급지 위주로 잡고 중하급지는 선별적으로 하셔라 이런 말이에요. 무작정 묻지마 투자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경제 충격 속보도 있습니다. 예금자보 1억 재점화 좋은 소식이죠. 자, 한국은행이 거들고 국회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1억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예금자보 진작에 써야 돼요. 자, 당장 주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자, 예금자보 24년째 어떻게 5천만 원에 묶여 있어요. 1억 상향 법 발의. 그 다음에 금융당국 신중. 뭘 신중합니까? 지금 늦어도 한참 늦었구만. 5천 이상 일부 금리 전가, 뭐 금리 전가하고 5천 이상, 5천 이상이 일부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5천만 원 이상 저금한 사람이 일부겠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GDP 1.2배, 미국 같은 경우는 3.1배.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로 예금 보호는 적게 하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세계에서 1, 2위. 그러니까 이 정치권 XX들이 돈만 미친 듯이 걷어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복지는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이금융권 위기, 저축 상위 PF 연체율 4.4가 11.05. 와, 새마을 아까 7, 8%, 신협 거의 7%. 이 정도 이 모양이 될 동안 뭐 했을까요? 세금 폐지 축소. 지금 대통령은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폐지나 대폭 감소한다고 했죠.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회도 여당은 당연한 거지만 야당이 이제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무작정 세금 폭탄만 때리려고 하지를 않죠. 이제 벌써 뭐 정치적이든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과거처럼 계속 세금 폭탄 때리려고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택도 없어요. 틀릴만한 거 아니잖아요. 항상 중도 쪽으로 가요. 중도. 모든 국민을 아울러야 돼요.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세금도 이제 뭐 종부세가 폐지된다든가 상속세, 증여세가 좀 줄어든다든가 길이 열렸다고요. 자, 이제 이금융권 예금 궁극적 위기. 은행 예금이 4% 무너졌다. 경쟁 사라진 시장. 예전에는 이금융권은 예금 많이 주고 이자가 셌고 1금융권은 적었는데 이제는 한동안 많이 벌어지더니 지금 확 줄었어요. 볼까요? 좀 변수는 있어요. 이게 이대로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 예금금리 5대 은행이 3.95. 자, 먼저 농협이 3.90, 우리 3.52, 신한 3.50, 저축은행 3.80. 어우, 차이도 안 나네요. 오히려 농협보다도 적네. 기타 새마을금고 4.40, 신협 4.16, 농협 3.98. 어떻습니까? 얘는 단일도가 농협이에요. 위에 있는 농협은 NH농협은행이고 5대 은행. 보면 아직은 저축은행을 제외해서 나머지 이금 요건이 좀 높기는 하지만 정말 여기 너무 좋구나, 이자가 세구나 할 정도의 어떤 매력이 없어요. 또 위험하기는 보통 위험합니까? 불안 요인. 예금 금리가 혼재하니까 불안한 거죠. 1, 2금융권 금리 차이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2금융권에서 사람들이 돈을 빼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예금 잔액 감소. 저축 여신 12조, 새마을 1조,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어요. 저축은행은 여신 쪽에서 12조나 줄었고 새마을금고 1조. 환율 불안. 은행 달러 예금 9조나 빠져나갔어요. 환율이 빨리 안정화돼야 돼. 너무 높은 데서 지금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요. 은행 부실. 이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130조 역대 최고치예요. 연체율 증권사 17.57. 아까 여러 번 했죠 이거. 자, 심각한 요인은 지금 취약계층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취약계층은요 얼마나 취약한지 저금은 둘째치고 지금 겨우 들어놨던 보험 약관 대출 받고 그거 해약하고 청약도 정말 피 같은 얼마 되지도 않은 돈 이걸 갖고 대출 받고 또는 해약하고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든 건 취약계층부터 금융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부동산 PF 문제 심각하고 금융 건전성도 심각합니다. 대형 건설사도 부동산 PF 위기, 시공사, 시행사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형 건설사라고 믿으면 안 돼요. 더 위험해요. PF 연체율 증가, 자본 100% 넘는 곳들. 부동산 PF 135조, 연체율 2.7 엄청나네요. 롯데, 신세계, 코롱, 동부 위험하고요. 종합건설사 24년 부도가
14곳이나 3배나 증가했어요. 폐업 공고까지 1541곳. 와, 지금 증가세도 뚜렷해요. 미분양이 7만 가구인데 실제 10만 가구라고 했죠. 악성 미분양, 준공 후에 미분양,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이 1.3만. 주로 지방에 깔렸죠. 부동산 중개소 개업 808, 폐업 2241. 폐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만큼 녹록치 않아요. 지금 부동산 상황이. 거래는 들지만 수입은 줄고 경쟁사는 많고. 건설사와 중개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부동산의 총체적 위기가 왔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가 지금 꽉 묶인 상태인데 좀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전국 부동산의 70%를 차지하는 중하급지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 등 상급지 시세가 하급지 안전성의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